포하. 픽사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는 원래 26명의 감정 캐릭터를 계획했었지만 제작상의 이유로 5명의 캐릭터만 제작되었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제외하고 다른 캐릭터들을 제작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토리 진행에 필요 없는 캐릭터를 탈락시키고 현재 인사이드 아웃에 등장하는 5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 5명으로 캐릭터들이 추려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탈락한 감정 캐릭터는 놀라움이라고 하며, 최종적으로 제작된 감정 캐릭터들은 심리학자가 주장한 6가지 감정인 행복, 슬픔, 화남, 공포, 놀람, 혐오가 그대로 제작된 캐릭터입니다. 제작진 측에서는 영화를 제작하며 심리학적인 고증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 폴 에크만, 대처 켈트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영화의 자문을 맡았죠. 이 중 폴 에크만은 사람의 기본 감정을 6가지로 분류한 학자이기도 해서 인사이드 아웃에서 등장하는 감정 캐릭터들이 이 학자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는데요. 이 중 행복이 왜 기쁨으로 바뀌어서 캐릭터가 제작되었냐면, 해피니스가 기쁨을 영어로 말하는 조이보다 훨씬 길어서 영화를 제작할 때 녹음에서나 캐릭터 설정에서나 훨씬 간편하여 행복이 기쁨으로 대체되었다는 설도 있죠. 하지만 폴 에크만이 말한 6가지 감정 중에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놀람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건 아마도 소시미가 놀람의 감정까지 한 번에 표현한 캐릭터여서 5명의 감정 캐릭터만 제작되었다고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어판 캐릭터들은 원래는 소시미는 공포, 까칠이는 혐오, 버럭이는 분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우들의 대사 녹음 과정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해요. 인사이드 아웃은 원래 악당을 등장시키려고 했지만 제작진이 생각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아 결국 악당이 등장하지 않는 스토리로 인사이드 아웃을 제작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초기 버전에서는 기쁨의 상대역이 소시미였지만 제작 과정에서 슬픔이로 바뀌었으며, 원래 기쁨이는 상대역을 훨씬 심하게 구박하고 기쁨만을 찾아서 친구 얼굴에 침을 뱉어라고 말하는 등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시키는 캐릭터였지만 다행히 이 설정들은 모두 삭제되었죠. 5개의 감정 중 누군가 제어판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말을 하면 라일리가 이를 마음의 소리로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설정을 가진 마음의 소리라는 요소도 있었지만 이 요소도 제작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라일리가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동심을 잃고 남자에 대한 관심이나 비속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마음속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이야기도 넣으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 감정과 새로운 나라 건설의 이야기가 엮이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할까봐 결국 이 설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이 설정 자체를 삭제한 건 아니어서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그냥 상상의 나라 구조물을 폐기시키는 것으로 단순하게라도 나왔죠. 작품 내에서 라일리가 전학 온 반의 이름은 바로 A113 반인데요. 이 A113은 픽사 영화 내내 이스터에그로 등장하는 요소예요. 월트 디즈니에서 후배들을 만들기 위해 만든 학교,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 1학년 강의실 번호가 바로 A113입니다. 픽사에서 특히 A113 요소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픽사의 수장 존 라스테와 동료들이 이 학과의 첫 학생들 중 하나였어서 의미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라일리의 반 외에도 라일리가 가출한 뒤 엄마한테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는 벽에 그래비티로 A113이라고 적혀있기도 해요. 라일리의 작품 속 친구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인 피트 닥터입니다. 물론 실제로 등장한 건 아니고 라일리가 화상 채팅을 할 때 왼쪽의 친구 리스트에 닥피트라는 사람이 있어 피트 닥터인 감독의 이름을 앞뒤로 바꾼 뒤 잘라서 만들어낸 요소라고 추정되죠.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토이스토리에 등장한 피자 레스토랑이 피자 플래닛의 트럭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3번이나 등장하지만 기억구슬 속의 이미지로 출연해서 사이즈도 작은데다 화질이 좋지 않아 감독이 직접 찾기 어려운 이스터에그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스터에그라고 합니다. 피자 플래닛 트럭은 기쁨이가 기억 저장고에서 달려갈 때 중앙에서 나뒹구는 구슬 중 하나에서 빙봉이 쓰다듬는 구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쁨이가 기억 구슬을 보다가 내려갈 때 탄 미끄럼틀은 사실 토이스토리 3에서 서니사이드 돌봄센터에 미끄럼틀을 재활용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토이스토리 3에서처럼 나선형 미끄럼틀로 제작하지 않고 직선형으로 제작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만들어졌죠. 라일리가 어릴 때 울고 떼쓰는 소리는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 부의 목소리를 재활용한 소리라고 해요. 라일리의 기억 중 일부는 업에서 나오는 칼과 엘리의 결혼생활 기억이 조금 담겨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라일리의 기억 중에는 공원에서 차를 세워놓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서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보이는 공룡은 픽사의 다음 영화로 제작된 굿 다이노의 주인공 알로이입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전에 라일리의 가족이 사진을 찍던 공룡도 굿 다이노에 나오는 포레스트 우드부시가 등장했죠. 인사이드 아웃에서 굿 다이노의 요소가 등장하는 것처럼 픽사의 영화들은 원래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가 카메오로 등장하고 굿 다이노에서는 도리를 찾아서의 주인공인 행크가 웅크리고 있는 등 다음 작품의 요소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이스터에그인데요.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은 픽사의 전작인 몬스터 대학교에서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 픽사의 전통 중 얼마 안 되는 예외인 영화가 되었습니다. 라일리가 소파에서 뛰어놀 때 탁자 위에 음식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표지 모델은 라따뚜이의 여주인공인 콜레트예요. 라일리가 부모님에게 화를 내기 전 먹고 있던 컵 누들도 라따뚜이의 남주인공인 알프레도 링기니의 집에 냉장고에 있던 컵 누들입니다. 이 컵 누들은 인사이드 아웃뿐만 아니라 몬스터 주식회사와 토이스토리 2에서도 등장하기도 하죠. 라일리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할 때 전신주에 나란히 앉아있는 새떼도 이스터에그인데요. 이 새떼들은 바로 픽사의 2000년에 개봉한 단편작인 폴더 벌즈에서 등장했던 아기새들입니다. 또한 이 이사 과정에서 막힌 도로에 서 있는 차들은 카2에서 활용되었던 자동차 모델들을 재활용한 차들이에요. 라일리의 학교 교실에 있는 지구본도
지구본도 토이스토리 3 앤디의 방에 있는 지구본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죠. 이 지구본은 놓여있는 각도도 똑같아서 정말 토이스토리 3의 지구본을 빼온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작품 중 빙봉이 주머니에서 코로 꺼낸 낡은 워커는 월리가 들고 다니는 새싹을 담은 채로 등장해 이것 또한 이스터에그라고 하네요. 픽사 영화가 시작하기 전 항상 픽사 로고에 아이를 짓밟는 캐릭터는 바로 룩소 주니어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이 룩소 주니어가 튕기던 고무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라일리 앤더슨과 라일리의 감정들인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라는 총 5명의 감정 캐릭터가 주인공이며 그 외에는 빙봉, 상상 남자친구 등이 작품에서 등장하는데요. 감정 캐릭터들은 멀리서 보면 잘 모르지만 놀랍게도 한 덩어리가 아닌 매우 작은 입자를 모아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개봉인 2015년보다 이 캐릭터들을 제작한 시기가 훨씬 빠른 걸 감안해보면 당시에는 이 캐릭터들을 제작하는 기술력으로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사장님이 이 캐릭터들을 마음에 들어해 이렇게 제작되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라일리 앤더슨이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라일리보다 기쁨의 비중이 훨씬 많고 라일리가 다른 감정 캐릭터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은 기쁨이가 맞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인 기쁨이는 별과 뻗어나가는 에너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2차원화 되는 장면에서는 별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활기찬 모습을 작품 내내 보여주죠. 그러나 기쁨이는 인사이드 아웃에서 캐릭터 디자인은 가장 쉬웠지만 캐릭터의 성격 설정은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로 평가받을 정도로 여러 번 설정이 바뀐 캐릭터이기도 해요. 기쁨이는 라일리 앤더슨과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 슬픔이, 라일리가 행복한 것, 빙봉을 좋아하고 있지만 슬픔이와 라일리가 불행한 것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슬픔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이유는 초반에는 슬픔이를 싫어했다가 차차 슬픔이를 좋아하게 되어 현재는 싫어하는 것 목록에 슬픔이가 없고 좋아하는 것 목록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기쁨이가 슬픔이를 이해하는 게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 요소인데요.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기쁨이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이 슬픔이의 색인 파란색이라는 점이죠. 사실 기쁨이는 원래 주황색 머리카락으로 설정하려고 했지만 슬픔이와의 조화를 생각해 지금처럼 바뀌었다고 해요. 라일리의 핵심 기억들은 주로 노란색으로 빛나는데 이건 기쁨이가 제어판 조작의 대부분을 담당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일리의 기억들이 노란색인 이유는 라일리가 기쁜 기억에 많을 만한 환경을 거쳐왔기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모두 기쁜 기억이라 그렇다는 설도 있죠. 라일리가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간 뒤 기억들을 보면 다른 어두운 색의 기억들이 많아지는 걸로 보아 예전에는 정말 기뻤던 기억이 많아 노란색이었던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서브 주인공이자 감정 캐릭터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라일리 앤더슨은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인 피트 닥터의 딸인 엘리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엘리도 어렸을 때는 활달하고 어리광이 많았지만 11살 이후로부터는 조용해졌다고 하며 라일리 앤더슨 또한 성격이 변화되는 11살로 등장시켰죠. 피트 닥터 감독의 딸인 엘리는 픽사의 다른 영화 업에서 어린 엘리의 목소리를 담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등장하는 라일리는 사실 이 두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아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과 다르게 라일리가 금발의 머리색과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부모님께 입양되어서 자란 캐릭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금발벽안이었다가 성장하면서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라일리가 입양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라일리의 감정 캐릭터들 성별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사랑하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작진이 라일리의 감정 캐릭터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 등장하는 이유는 작품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라일리가 양성애자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말했죠. 라일리는 미네소타 지역과 아이스하키, 단짝 친구 맥, 엄마 질, 아빠 빌을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엄마 아빠가 남사친인 조던을 남친으로 생각하는 것과 왕따 당하는 것은 싫어하는데요. 라일리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온 뒤로 라일리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집이 그리워요, 미네소타가 그리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미네소타에 대한 추억이 많은 캐릭터인데요. 추운 미네소타에서 살다가 따뜻한 샌프란시스코에 적응하지 못하는지 다른 친구들이 반팔을 입을 때에도 점퍼를 입을 정도로 적응하지 못했으며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지만 미네소타 와일드와 여러 대학팀들이 있어서 하키를 다양하게 즐기며 인기도 많은 미네소타와는 다르게 샌프란시스코는 주변 도시인 산호세로 가야만 프로팀이 있을 정도라서 이것 또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요소 중 하나라고 해요. 라일리는 어렸을 때는 왼손으로 하키채를 잡아 왼손잡이라고 추정되었지만 본편에서 주로 오른손을 써 주손이 바뀌었다고 예상되기도 합니다. 감정 캐릭터들 중 한 명인 슬픔이는 눈물방울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슬픔이를 파란색으로 만든 이유는 아마 영어로 파란색을 의미하는 블루가 우울하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슬픔이는 라일리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와 같이 태어났는데 기쁨이가 생긴 뒤 33초 뒤에 슬픔이가 태어났으며 감정 캐릭터들 중 유일하게 전용 테마곡이 있어서 슬픔이가 등장할 때 이 노래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버럭이는 벽돌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슈퍼미트 보이, 루비, 레드와 닮았다는 평가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버럭이의 영어 이름인 앵거는 화나 분노 등을 뜻하는 단어지만 사람을 부를 때 붙이는 이를 붙이기 위해서 앵거는 버럭으로 번역되어 버럭이가 되었죠. 라일리의 모습을 보면 발끈하는 경우가 많아 버럭이가 발끈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라일리의 아버지인 빌이 감정본부 리더가 버럭이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혈질인데 딸인 라일리도 이 영향을 받아 다혈질이 있어서 버럭이가
라일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콜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까칠이는 브로콜리를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인데요. 당연히 라일리도 브로콜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만 감독인 피트 닥터는 브로콜리를 굉장히 좋아해 이런 설정을 넣은 거라고 해요. 원래 까칠이는 남자 캐릭터였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가장 디자인하기 힘들었던 캐릭터였다고 하는데 이 설정이 바뀌면서 엑스포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가장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지금보다 길었고 속눈썹은 훨씬 짧았지만 또 한 번 설정이 바뀌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허리에는 D라고 적혀있는 벨트가 있습니다. 이 벨트는 원래 이름인 디스거스트의 이니셜을 넣어서 만든 요소라고 해요. 신경세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소시민은 하인스 두펀스머츠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중 슬픔이 역할을 할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서 슬픔이처럼 본부를 이탈하지는 않게 되었죠. 작품에 등장하는 청소년기 이하의 감정들은 다들 제어판 앞에 서서 일하지만 성인들은 좌석에 앉아서 일하는데요. 이 점은 아마도 성인이 되어갈수록 인격이 결정되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알게 되니 감정 캐릭터들이 할 일이 적어진다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인사이드 아웃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은 단편 애니 브레인 디바이디드라는 작품과 비슷한 소재를 다뤄 표절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브레인 디바이디드의 제작자들은 우린 인사이드 아웃의 존재를 몰랐다. 2013년에 이걸 공개했는데 픽사에서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이걸 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죠. 내 안의 감정이라는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러 작품들과 표절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 소재 자체가 많은 작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이 대세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트리플 덴트라는 껌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있는 트라이던트 껌의 패러디예요. 그러나 이 밈이 웃겼는지 구글에 트리플 덴트를 검색하면 많은 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광고가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서브웨이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라일리가 아이스하키를 할 때 스테이트 팜이라는 보험사의 광고가 등장하기도 해요. 인사이드 아웃의 엔딩 크레딧에는 This film is dedicated to our kids. Please don't grow up ever.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언제까지나 지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그 외에도 크레딧에는 Saturday Night Live 라고 등장하는데 기쁨이와 소심이로 SNL 출신의 배우인 에이미 플로와 빌 헤이더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두 배우로부터 꿈 제작소의 구상과 생방송의 즉흥성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엔딩 크레딧에 Saturday Night Live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후속작에 대해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감독은 계획은 없다 라고 말하며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예정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 뒤에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4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속편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발표하면서 인사이드 아웃 2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2024년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된다라는 루머가 생겼지만 사람들은 다들 이 글이 장난인 줄 알고 해프닝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픽사에서 정말 인사이드 아웃 2가 제작된다라고 발표하며 이 루머가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예고편까지 공개된 인사이드 아웃 2는 2024년 여름에 개봉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좀 더 많은 감정 캐릭터가 나올 것이고 10대가 된 라일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픽사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